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섬나라이자 2억 7,600만 명이 사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대표적인 휴양지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20여 년간 천연 자원에 의존하던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물론 IT, 스마트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성장을 이루며 2000년 이후 매년 평균 약 5에서 6%의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 주목받는 경제 강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많은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빈부격차 문제가 그것이죠. Hello, my name is Fiza. I'm actually the local coordinator for this activity, and I've been working with youth, especially to provide training for youth for last 10 years. The gap, how to reduce the gap between the wealth and then the poor, and actually the situation in Indonesia is really bad, especially as you know that Indonesia is very big. Indonesia is not only Jakarta. Indonesia is all about 5 big islands and another 1,000 islands we have and all the population there. And the main problem is actually access to the education. So when you are poor, you are limited to the access of good education. But when you are if you have a good privilege, you can access any good quality education in Indonesia. So this gap, somehow, I feel like if we can cut down if we can provide more access to education, good education to the poor, then the gap maybe can be shortened, at some point. 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것은 역시나 아이들입니다. 빈곤층 가정의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어린 나이에 거리로 나가 장사를 하거나 국어를 하기도 하고 범죄의 유혹에 빠져들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이런 거리에 청소년들이 모여있다는 곳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약 7시간의 비행 끝에 우리는 늦은 저녁 자카르타 공항으로도 알려져 있는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을 안고 첫 발을 나섰지만 우리가 먼저 만난 것은 억수같이 쏟아붓는 장대비였는데요. 저희가 도착하는 날 시간당 100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자카르타 도로 곳곳이 침수되었는데요. 걱정되는 마음을 가득 안고 숙소로 향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권기흥이라고 합니다. PSDR2에서 이제 밴드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걸 기대하고 왔습니다. 기대와 우려 속 그렇게 인도네시아의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해가 뜨고 나서야 우리는 자카르타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었는데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는 1000만 명 이상이 사는 인도네시아의 사회, 정치 및 경제적 중심지입니다. 이렇게 발전된 도시의 이면에 어떤 문제들이 숨어 있을까요? 숙소를 나와 우리가 향한 곳은 청소년들이 있다는 시설이 아닌 대형 쇼핑몰입니다. 이곳에 꼭 들러야 할 곳이 있기 때문인데요. 청소년들을 만나기 전 우리는 이들을 위한 깜짝 선물을 준비하려고 했는데요. 시설 내 밴드부가 있지만 장비가 매우 열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장비들로 바꿔주려고 했습니다. 너무 비싼 거 이제 학생들이 연주하는 거니까 이런 클럽 활동 정도. 네, 이거 괜찮은 거죠. 그 글로도 플라자라는 곳에서 원래 악기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2주 전에, 정확히 말하면 13일 전에 이제 큰 대형 화재가 있어서 7명, 8명 정도가 숨진 사태가 있어서 이제 거기서 못 사서 계획이 이제 바뀌어서 여기서 이제 기타를 사게 되었습니다. Terima kasih. Terima kasih. Ya, kasih. 자카르타 서부에서 차로 약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사우스 상게랑 시티를 향했는데요. 수많은 자동차와 그보다 많은 오토바이들, 자카르타의 화려함과 대비되는 건물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거리 곳곳에서 돈을 벌기 위해 노점상을 운영하거나 국어를 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아주 어린 아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 쓰는 모습과 인도네시아의 청소년 문제가 바로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PSVR TJ2.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 펼쳐져 있었는데요. 시설을 둘러보며 학생들도 만나보고 악기를 전달한 후 학생들을 위해 준비한 작은 첼로 공연을 보여줄 생각이었는데 이미 모두 모여 있었던 것인데요. 학생 수도 50여 명 정도일 거라 예상을 했는데 150명에 가까운 인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조금 당황을 했지만 반갑게 맞이해주는 학생들을 보며 저희가 준비한 것들을 바로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첼로 연주를 즐겁게 들어주는 학생들. 혹시나 반응이 좋지 않을까 걱정했던 것이 무색할 정도였는데요. 학생들이 우리에게 자신들의 음악을 보여주고 싶다며 직접 공연도 보여주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신나게 즐기는 밴드 공연. 각 나라의 언어는 다르지만 음악이라는 언어를 통해 서로를 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고마운 마음이 드는 동시에 학생들의 악기 상태에 눈이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줄이 없는 베이스, 스트랩이 없어서 끈을 이어 어깨에 메고 있고 드럼은 북이 모자란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알고 보니 기타는 따로 없어서 밴드부 선생님께 빌려서 연주했다고 합니다. 그런 밴드부에 저희가 준비한 기타를 선물하자 청소년들에게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는데요. 모든 행사가 끝나고 나서도 청소년들 한 명 한 명이 다가와 고맙다고 인사해 주어서 뿌듯한 마음을 감추기가 힘들었습니다. 청소년들 하나하나가 정말로 기뻐하는 듯 보였는데요. 우리는 이곳의 청소년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고 이들에게 음악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Actually, my reason was also when I heard first time from manager Nim, you have specific interest in the music related thing, and I knew that TJ2 also provide like a band activity, like club activity for their student. So I think it's a good chance to meet you guys and communication or have a chance to experience your culture, each other. And I think through music, somehow you can motivate them as well. And because they really enjoy music, that's why they really like playing music in the PSBR TJ2. And I think it's a good thing if we can provide a good equipment for them as well. So hello. How's school in general? Ya kita sih semua baik-baik aja di sini. Buat kesehatan, buat makan kita di sini sih terjamin. Cuman ya kita di sini cuma nunggu waktunya pulang aja. Jadi kita ngisi waktu luangnya ada musik, ada praktek buat keahlian kita nanti di luar. Tell me anything like fun that's happening in school and something that like maybe is kind of burdensome, maybe like tiring. Hal yang paling menyenangkan di panti itu kita yang tadinya nggak kenal sama satu teman jadi kenal. Pokoknya kita di sini saling membahu. Ya, walaupun kita di luar nggak kenal, di sini kita jadi kenal. Itu jadi saling rangkul. Ya. Did you guys have any interest in band music before you guys joined this facility? Ya, kalau saya sih dari dulu emang tertarik sama musik. Jadi masuk sini pun jadi saya ada kegiatan belajar nambah lebih bagus lagi. 밴드부에는 이곳에 오기 전에 그런 경험을 가졌던 친구들도 많다고 합니다. 밴드부 학생들을 가르치는 다나 선생님은 그런 아이들에게 음악을 통해 더 많은 가치를 알려주고 싶었는데요. So was there any point that
you wanted to become a band teacher of the school? Like, what was your motivation behind it? Kalau untuk teman-teman yang di sini ya, rasa peduli saya pada teman-teman yang dimana mereka tuh butuh suatu keterampilan yang untuk membangun rasa explore mereka. Buat apa sih musik bagi mereka yang bukan hanya mereka di luar ngamen. Jadi bisa lebih dari itu. Mungkin mereka bisa jadi menciptakan lagu atau bisa perform di tempat yang lebih baik daripada hanya di jalanan, mungkin di cafe to cafe. Do you think music is a good tool for leading them to a right path and to cooperate well with each other and to lead them to a good future maybe? Terhadap perilaku mereka, karena kan dari musik mereka bisa bersosial, di mana main musik itu tidak hanya sendiri, mereka grup berlima, gimana caranya ngobrol pada yang lain, tidak boleh ego, otomatis secara tidak langsung mereka bisa bersosial, saling memahami satu sama lain. Mungkin kedepannya bisa dari band mereka bersosial dengan bagus, mungkin kedepannya bisa ke orang-orang banyak. 이곳 시설은 단순한 기숙학교 같은 곳이 아니라 거리의 청소년들을 모아놓은 정부 시설입니다. 이곳의 밴드부는 단순한 동아리 활동을 넘어서서 이들에게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고 협동심과 배려심을 배우게 해주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직업교육을 진행하는 곳들을 둘러보았는데요. 하지만 이곳 직업교육 시설들이 오래되어 사실상 사회에 나갔을 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Karena kita juga tahu bahwa mereka ini adalah remaja yang sebetulnya putus sekolah. Mereka membutuhkan pelatihan-pelatihan yang bisa membuat mereka itu mempunyai skill ataupun kemampuan untuk mendapatkan lapangan pekerjaan. Nah, mungkin salah satu kekurangan di sini adalah memang mereka itu membutuhkan fasilitas yang lebih, Pak. Di tengah hal-hal seperti itu, mereka juga tetap butuh hiburan. Mereka butuh mereka membutuhkan wahana untuk mengekspresikan diri. Apa salah satu caranya? Ya kita dengan bermain musik. Itu paling tidak mereka mengurangi kesan bahwa mereka itu seolah-olah dijauhkan dari keluarga. Nah, dengan bermain musik dan sebagainya, mereka bisa menghilangkan kepenatan, menghilangkan pikiran stres dan sebagainya. Sehingga mereka nanti ke depan bisa melanjutkan untuk mengikuti pelatihan. PSBR TJ2 시설을 둘러보고 이제 떠나는 길,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어째서일까요? 환경이 많이 약간 열악하긴 한데 그래도 나름 재밌는 요소들도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에 이제 애들이 이제 밴드라는 거를 잘 접할 수 있고 밴드부를 계속 유지하는 거가 좀 제일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거리의 청소년을 만나보자라는 생각으로 오게 된 자카르타. 화려한 도시의 단면에 많은 아이들이 거리로 내몰려 있다는 사실이 그저 안타깝다고만 생각했는데요. PSBR TJ2를 방문하여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비록 부족한 것도 많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꿈과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오자마자 홍수부터 나고 악기 상점은 불에 타서 원래 가려고 했던 데도 못 가고 짧은 여행이긴 했지만 값진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 악기를 이제 지원받아서 계속 밴드 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몇 주 후 그들로부터 영상 편지가 왔습니다. 주문한 장비가 왔다며 새로운 악기들로 밴드부 활동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악기를 들고 미소 짓는 학생들을 보니 괜시리 뿌듯해지는 마음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이제 본인들이 하고 싶었던 음악을 마음껏 할 수 있겠죠?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음악을 하는 밴드부와 선생님, 그들을 보고 환호하는 친구들, 그리고 그들의 곁에는 이들이 음악을 통해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우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음악을 통해 세상을 배우는 청소년들, 그들의 바람이 모인다면 인도네시아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조금씩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Iya, untuk kedepannya sih keluar dari sini
Ya kita punya basic dari sini, kita keluar juga nggak kosong-kosong banget. Terus juga mungkin ya itu sih, kalau kita keluar dari sini ke depannya untuk ya mau perbaiki diri lagi lah. Arah ke depan saya sih ya pengen bantu orang tua aja sih. Pengen bagi orang tua lah. Maksudnya pengen udah orang tua bahagia aja. Bantu orang tua aja lah, pokoknya situ aja. Kalau hal baik ya menurut saya kan nilainya nilai berbagi sosial pada saya sendiri. Nah, itu bisa membuat saya lebih lebih senang aja ya karena bisa membantu mereka. Itu hal terbaik buat saya, rasa membantu buat mereka gitu. Di mana mereka I think everyone in this world, everybody has their talent, their interest, and sometimes they think that they doing their hobbies just for themselves. But actually, if you have some hobbies, if you have some talent, you can also think about how I can do that with other people, especially how can I inspire others with that talent of mine. It's actually very good mindset, and I believe that all of you can also have this kind of talent you can share with more people, especially the vulnerable group. Terima kasih teman-teman semuanya ya, karena bagaimanapun juga warga yang ada di dalam panti ini adalah warga yang memang membutuhkan perhatian dari pemerintah, membutuhkan perhatian juga dari warga, membutuhkan juga perhatian dari kami semuanya. Bagaimana juga mereka adalah anak bangsa yang harus tetap mendapat perhatian, dan kita di sini pemerintah wajib hadir, harus ada untuk membantu mereka. Di antaranya tadi dengan cara memberikan pelatihan-pelatihan ya. Kita berharap dengan adanya pelatihan-pelatihan tersebut mereka dapat mengembangkan diri di tempat lain dan mereka akan mendapatkan pekerjaan yang lebih baik. Ya, terima kasih. (2011년) 미국의 뉴스 채널 CNN에서 겨울철 7대 불가사의로 소개된 이래 인구 2만여 명에 불과한 강원도 산골 마을에 매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겨울축제 중 유일하게 글로벌 축제로 지정한 화천 산천어 축제 현장을 소개합니다. 먼저 산천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천어는 우리나라의 토종 민물 고기로 크기는 20 내지 30cm이며 수온이 20도를 넘지 않고 용존 산소량이 9ppm을 넘는 강 상류의 맑은 물에서 삽니다. 산천어 축제 준비는 수많은 노력과 인력, 지역 주민의 협조로 다양하게 준비됐으며 얼음의 두께를 항시 모니터링하면 물론이고 세계적 빅룸 축제로 손꼽히는 중국 하얼빈의 빙설 대세계의 기술자 30여 명을 투입하여 얼음 예술의 아름다움과 얼음 조각들이 살아 숨쉬는 실내 얼음 조각장을 만들고자 했으며 작품을 조성하는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겨울 문화를 만나볼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또한 캐나다 퀘벡에서 열리는 윈터 카니발을 모티브로 한 섬동거리에는 27,000여 개의 산천어 등과 루미나리에를 설치해서 색다른 볼거리를 연출했으며 축제의 주인공인 산천어 170톤을 확보해 현장에서 직접 맛볼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전용 낚시터를 별도 마련하여 체험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저희 화천 산천어 축제는 2003년에 처음 시작이 돼서 지금 현재 2025년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횟수로 치면은 올해가 20주년입니다.
이전까지 저희 하천은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커다란 어떤 산업 기반이 사실은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축제를 시작하면서 매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이로 인해서 연간 1,000억 원 넘는 직접적인 경제 효과가 발생을 하고 있고 매년 약 2천여 명의 고용 효과도 저희가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축제 기간에 그 내부에서 판매하는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1년간 저희 농업인들이 직접 재배하신 것들을 판매를 하는 것들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축제장에서 유료 입장을 하시게 되면은 농산물 교환권이나 하천사랑 상품권을 돌려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발생하는 지역경제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지난해부터는 저희 하천을 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내 교육축제 중 유일하게 글로벌 축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당히 활발하게 해외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고 현재 이번 축제에서도 동남아시아 등 눈과 겨울이 없는 국가의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럼 축제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얼음 낚시장 풍경입니다. 평일하러 나온 날마다 다 다르겠지만 오늘 금요일은 한 2,000명이 조금 넘었대는데요. 그 주말에는 예약이 다 차 있고요. 다른 평일에는 그래도 조금 2,000명보다는 조금 적나가요. 가족 또는 동료와 함께 모두 낚시 삼매경에 빠져 있네요. 수업은 없었는데 여기 지나가시는 분들이 아이들한테 많이 잡았다고 하나씩 나눠주시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도 지금 한 4-5마리는 다 같이 맛은 보고 가시고 좋아요. 잡아다. 산천어 구이토도 마련되어 즉석에서 맛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산천어 회센터는 대기 인원이 많아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낮에 손맛을 느끼지 못한 관광객과 저녁 시간을 이용한 낚시객을 위한 야간 낚시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낚시는 일본 낚시터에서 운영됩니다.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자, 뛰면서 앞으로 좀만 더 살려. 강추위에도 끄떡없이 반팔 반바지 차림으로 물속의 산천어를 엔진음이 어떡해. 안지네. 저희 학교 콘텐츠에 못하겠어요. 저희가 지금 철원교육청에 왔는데 이제 학교 콘텐츠 중에 이제 새로 만드는 게 있는데 장슐랭이라고 해서 각 지역의 장님들한테 맛집 추천을 받아서 그걸 먹어보면서 수다 떠는 이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 타자로 철원에 왔습니다. 밥은 누가 사요? 당연히 교육장님이. 오늘 메뉴가 뭔가요?
그거는 교육장님이 추천해주는 메뉴로 하겠습니다. 저기 보니까 네. 청렴 서약서가 있더라고요. 철원교육청에서는 아름다운 청렴 서약 중인데 여기 보니까 청렴은 나의 삶. 그래서 오늘은 그 청렴은 나의 삶으로 살고 계신 김상혁 철원교육장님을 만나보고 밥을 한번 얻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얼마 만에 이루어진 만남이야. 앉아요. 촬영 전에 먼저 저희가 결제 서류를 하나 받아야 됩니다. 뭔데요? 촬영 동의서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안 읽어보시면 손해실 수도 있어요. 15,000원만 보면 되지 뭐 다른 볼 게 뭐 있어. 결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안 읽고 하시면 위험한데. 그 춘천 사람들은 보통 그 비빔막국수를 먹잖아요. 네. 아무래도 여기는 주종목이 물막국수예요. 네. 비빔막국수는 딴 데서 많이 드셔보셨으니까 여기서는 물막국수를 한번. 네, 전 비빔. 그래서 물 먹겠습니다. 또 칠라고 이건 칠해. 교육장님 여기 자주 오시나요? 뭐 자주라기보다는 그래도 막국수 생각나면 전 이 집을 와요. 이 집이 그러니까 1993년 그쯤에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32년 정도 드셔보시면 메밀 맛이 입속에서 확 퍼져요. 이 뚝뚝 끊기나 역시 면이. 끊겨요. 그런 거 좋아하신다고. 뭐 양념이라든지 그거보다는 막국수 순수한 그 향이 많이 날 거예요. 천원교육청 자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2012년에 이제 장학사로 1년만 근무를 했다가 이제 12년 반 만에 교육장으로 다시 오면 되거든요. 철원이란 이 군이 선생님들이 승진해서 다시 찾고 교장을 승진해서 다시 찾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여기가 뭔가 근무하기에 좋고 우리 교육지원청 사람들이 교육과 행정과가 아주 화합을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칭찬을 하고 서로 자주 모이고 자주 어울리고 또 회의도 잘하고 또 조정만찬도 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흐뭇하게 생각을 하죠. 직원 중에 가장 좀 칭찬하고 싶은 직원 있을까요? 칭찬이야 전 직원들 다 해야 돼. 그 중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 살짝 드렸지만 우리 청렴 관련해서 6연속 1등급을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우수상까지 받아서 상금도 받았어요. 이제 그러기까지 역할을 감당했던 총무팀의 김동훈 주무관을 칭찬을 하고 싶네요. 좀 중점 두고 좀 운영하고 싶으신 게 있을까요? 제가 부임하면서 학력 향상에 대한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니까 문화예술 교육에 좀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군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시처럼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혜택을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이런 아이들한테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많은 지원을 해줘서 아이들이 문화적인 혜택을 좀 봤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직업 교육을 좀 하고 싶다. 중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직업 박람회를 철원군에서 할 거예요. 끝으로는 그 역사, 지리, 또 문학 이런 것들 통틀어서 지역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태어나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이 지역학을 인문학으로 승화시켜서 공부하게끔 하고 우리 지역을 벗어나더라도 이 철원 지역에 대한 지리, 역사, 문학, 설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자녀들에게도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런 여건은 돼야 되지 않느냐. 오랜만에 오셔서 고맙습니다. 있어요? 그냥 먹으면 돼요? 이거 식초랑 식초하고 겨자 없나? 겨자 있잖아. 겨자 여기 따로 줬습니다. 이 막국수의 유래를 아세요? 막국수라는 게 뭐 막 눌러서 나온 국수 뭐 이런 그 의미 아니겠어요? 그죠? 막 만들어서 먹는 그 막국수. 교육장님 공보관 대 교육장 어느 게 더 행복하신가요?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아, 저거 똑똑 끊어지는 것 같아. 어때? 괜찮죠? 메밀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데. 철원에는 그 학교가 몇 개나 있나요? 철원에 공립유치원 하나요. 초등학교 16개, 중학교 5, 고등학교 5. 철원이 인구가 4만 600 정도? 근데 몇 달 사이에 몇백 명씩 줄어요. 지금 20명이 안 되는 작은 학교들이 있어서 걱정이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오자마자 농촌 유학, 이게 지금 철원 군대는 없어요. 시급하게 우리도 좀 추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일 먼저 제가 우리 머리를 맞댄 게 사실 농촌 유학. 작년에 한 학교가 하겠다고 그러고 서울에 있는 학부모하고 계속 연락을 주고 받다가 막판에 이제 그분이 결정을 못 내리시는 바람에 그래서 못했죠. 하반기 때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자. 그래서 그 신청한 학교 말고도 다른 학교 쪽에서도 스스로 이제 아마 애를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 좀 유치를 하려고. 돈을 좀 많이 줘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도에서 60만 원 주고 뭐 지자체 40만 원 줘서 100만 원을 주고 있고, 또 정주 여건 문제 때문에 마을 이장님들도 나서서 집도 좀 알아봐 주고 해서 여건은 됐어요. 사실은 여기는 서울 경기하고 아주 접근성이 용이해요. 생태 환경 쪽으로도 괜찮죠. 여기 DMZ 쪽이다 보니까 두루미 관찰하기, 그러니까 고라니 관찰하기, 조류 관찰하기도 좋고. 내가 땡겨서 그렇지. 진짜 많다. 오. 너무 많으니까 아름답진 않아요. 근데 날아가는 거 보면은 퇴근하시고 뭐 하시는 거 따로 있으세요? 퇴근하고 뭐 협의회가 있거나 만찬이 있거나 하게 되면은 이제 가서 식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저녁 운동을 좀 했어요. 저희 관서에서 걸어서 약수터가 했어요. 약수터. 그래서 요 페트병 2개만 이렇게 들고 이제 가서 운동하고 등도 좀 치시고 약수 풍경인데 운동도 하고 물 받아와서 그걸로 이제 밥하고. 음악회 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본인이 출연하시려고 하신 건가요? 맞아. 서른교육전 송년 작은 음악회를 했어요. 근데 정말 작았어요. 출연자가 없었어요. 내대 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 이 펜플루스를 아주 잘 부셔요. 전날 저녁 때 저녁 식사를 하다가 그냥 빈말로 한마디 오셔서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오셨어요. 진짜로. 빈말 나가지고. 거기다 다른 2분 교장 선생님 박수 부대도 같이. 얼마 전에 또 뭐 저경력 그 행사도 하셨다면서요?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 중에서 만 3년이 안 되시는 분들만 불렀더니 학교까지 해서 한 20 몇 분 됐었어요. 이 MZ세대 공무원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자꾸 이탈한다고. 이분들에게 좀 더 즐거움을 주고 싶다. 또 이분들이 소속감을 갖고 좀 일하게 하고 싶다. 교육장이 그분들하고 이제 한번 시간을 좀 가져보자. MZ들이랑 PC방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PC방 가셔가지고 뭐 롤이라도 한 판 하셔야. 젊은 친구들과 양꼬치 회식까지 아주 즐거운 시간이 이어져서. 교육장님만 즐거우신 거 아니에요? 혹시 그 이후에 사직한 분이 도저히 같이 못 있겠다. 예전에 교사하셨잖아요. 교사 vs 전문직. 교사 시절은 교사 시절대로 애환도 있지만 즐겁고 행복했고요. 직접 아이들 가르쳤으니까. 솔직하게 묻는다고 한다면 저는 학교. 그때는 토요일도 반공이라 그래서 이제 3교시, 4교시까지 이제 홈룸을 포함해서. 홈룸 알아요? HR이라고 들어봤어요? HR? HR을 모르는 세대들하고 내가 같이 있다. 그때 마지막 시간이 홈룸이었었는데 제가 담임 반에 기타를 메고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노래를 부르고 한 주간 동안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풀고 아이들하고의 뭔가 투닥투닥했던 관계도 풀고 뭐 이러면서 되게 좋았던 시절이었던 것 같고요. 학교에 없던 축제를 1박 2일을 만들어서 아이들하고 같이 했었으니까 학교에 문집 교지도 만들어내고 그 함께 했던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어디 가나 이렇게 행사를 좀 만드시는 스타일이시네요. 그렇죠. 주로 만들죠. 이제 공고 담당관으로 계시다가 떠나신 지 이제 6개월 되셨는데 제일 그리웠던 직원이 있었다면 퇴직
시작하시고 나서의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일단 준비는 아니지만 제가 작년에 방통대 3학년에 편입을 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지금 4학년 1학기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실습은 내년에 퇴직한 이후에 하고 자격증을 받으면 취업을 하고 돈을 벌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봉사할 곳이 있을 거예요. 봉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좀 뒤돌아보시면 뭐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잘 하셨는지. 저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 게 막힘없이 잘 풀린 것 같아요, 제 인생이. 교직에 있을 때도 아이들하고의 관계가 참 좋았고 제가 최선을 다했고 늘 또 교육 전문직이 돼서도 또 지금 진학 전문관으로 바뀌었지만 대입 지원관 제도를 제가 처음 만들었어요. 5명으로 시작한 사업이죠. 10년 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뭐 제주, 광주, 대구 이런 쪽에서도 그 대입 지원관 제도를 자기네들 벤치마킹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보람이 좀 있죠. 오늘 정말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걸어요 033-1396 친절한 상담 빠르게 해결 전 편입학 검정고 시도 무엇이든 물어봐요 One call one stop 빠르고 정확해 교육의 길을 밝혀줄게 강원교육 콜센터 환하게 웃으며 반겨줄게요 033-1396 무엇이든 궁금하면 지금 저